강의한 사람들은 힘들다. 강의한 사람은 힘 안 드는데 강의 듣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무슨 소리 하고 잠이 편하게 올까 몰라. 그죠? 28회 시험에 나온 게 시설을 분류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분류하겠죠? 장례시설하고 종합의료시설, 도축장은 위생장갑 껴야 된다고 그랬죠? 보건위생시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쯤은 기반시설을 7가지를 연필로 줄쳐가면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8회 시험에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나오죠. 자, 28회 시험에서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어떤 형태든 이 동네에서 공동구든 매수청구든 시설 사업이든 출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제된 걸 쭉 보면 계속 반복이래요. 저 매수청구는 5년이다 10년이다.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 안 할 때 지목이 된 토지. 공동구는 도태기 경정 200만 초과하는 사업을 할 때 그러죠? 이것도 외워놔야 되는. 이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가수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행할 수 있다. 답은 28에 나온 거 쉽다. 늘상 한 거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전유지관리계획 5년마다 그죠? 그 다음에 실효 20년. 20년 된 날의 다음날. 지목관계 없다는 거. 자, 28회 시험 나온 지문 5개를 실효되는 거, 공동구, 그 다음에 매수청구를 다 섞어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27회, 26회까지는 이 매수청구를 독자적으로 시험을 냈는데 이 이후부터는 딴 거하고 섞어서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청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섞어서 내니까. 그 다음에 28회 시험에서는 2개를, 자, 틀린 것은 국가나 지자체나 LH 등은 사업 시행할 때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시설사업이든 개발행위든 얘들은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 외에 민간 시행자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 짤 때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할 게 없고요. 자, 답은 되게 쉽잖아요. 틀린 거니까. 이행보증금 예치하는 것 지자체, 그죠? 여기서 우리가 뭐 분할해서 할 수 있고 뭐 주소 거소 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거면 특별할 건 없고요.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는. 완전 너무 쉬운 거고. 자, 29회 때 시설사업 똑같이 나오는데 옳은 거라고 돼 있죠. 28회 때 서먹은 200만, 150만을 200만을 바꿔냈잖아요. 그죠? 200만. 도시개발 공동 설치. 안전유지관리계획 아까 매년인데 이거는 10년. 5년마다죠. 5년마다. 그 다음에 3번은 말도 안 되는 게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 지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1년 지날 필요도 없죠. 매수 청구했는데 안 산다라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 단독주택 1종 건생, 2종 건생, 단란주점, 단 안마 노래방 고시원 제외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1년 지날 필요도 없잖아요. 이게 쉬운 거는 푸닥푸닥 지나가는 거죠. 뻑뻑해요 머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항상 뻑뻑하잖아요. 요새는 또 아들 친구 만나도 누구더라 이러잖아요. 요새는 뭐 오는 거는 이제 답이 쉬운데 자 또 볼까요? 4번에 시설 이 지문 꼭 알아놔야 돼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10년 넘게 공공용지 묶어 놓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행사하잖아요. 그렇게 매수 청구를 행사하니까 구제가 되는 거예요. 안 산다라고 해버리면 3층 이하는 짓게 해주니까. 근데 만약에 10년 넘도록 묶인 땅이 농지다, 임야다, 잡종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못하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하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년 지나도록 사업 시행 안 하고 있고 지목이 대지가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내 땅이 임야인데 공원부지로 묶인 지가 10년 넘었어. 근데 임야니까 매수청구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서울시 찾아갔더니 서울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1단계, 2단계 나눠지는 것. 이 시설 사업을 3년 내에 하면 1단계로, 3년 뒤에 하면 2단계로 짠다고. 재원 조달이나 보상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에 가서 확인했더니 단계별 집행계획상 앞으로 10년에 가더라도 설치할 집행계획이 안 짜진 거야. 그럼 벌써 10년 지났잖아. 듣고 있죠 지금. 공원부지 묶인 지가 10년 넘었다니까. 그 안에 내 땅이 있다고 임야가. 나는 매수 청구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앞으로 10년 가도록 설치할 수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조차 안 짜는 거야. 그러면 10년 지났으니까 10년 지나도록 안 한다는 얘기는 20년 채운다는 얘기지. 어차피 실효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상 10년이 가도록 사업 시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서울시 찾아가서 해제를 위한 입안해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실효시까지 그 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사업 시행 안 하고 있으면, 이건 문제 중간에 못 빠진 것 같은데, 그 도시군관리계획 해제를 위한 입안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제해달라고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할 수 있어요? 예? 20년. 20년 가도록 사업 시행 안 할 때 20년 된 날의 다음에 28에 나온 걸 29에 그대로 써먹잖아요. 위치 바꾸고 숫자 바꾸고. 또, 자, 30회 시험. 이거 29회 시험에 5번 지문 갖다 놓은 거죠. 이거 그대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20년 가로 채우시오 하는 거. 공부, 아무것도 안 해. 이보다 쓸 수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막판에 2주 남겨놓고 그동안에 한 짬법 있으니까 따라가고 하는 거 대화가 되지. 이거 3월달 했으면 택도 없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막 하는 거. 지금이니까 막 그래도 하는 거죠. 자, 31회 시험 공동구 도태기 경정,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도청 이전 하려면 공공주택 지으라고. 얼마 초과하는? 200만. 그 대상 사업구역이 아닌 거 골라봐라. 공공주택 맞죠? 정비구역 맞지? 도청 이전 맞죠? 이것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31회 시험 나온 거. 그리고 31회 감정평가사 그대로 뺏겨 써먹었어. 평가사 시험에서. 자, 32회 시험에서 시설의 종류 묻는 거. 아까 28회 나왔었죠? 32회 시험 또 써먹잖아요, 이렇게. 자, 정답은 픽. 폐기물인데 무슨 저것이 보건위생이요. 그죠? 보건위생시설은 어떤 거? 장갑, 저기요, 골프 칠 때도 장갑 끼거든요. 그럼 골프장도 거기 들어가요? 그럼 무슨 장갑? 비닐 장갑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막 할 수 어이가 있다니까 빨리 말하고 싶은 거야. 장갑, 비닐 장갑, 그 다음에 고무 장갑, 태화 장갑. 고무 장갑은 태화죠, 태화. 그죠? 그래서 위생 장갑.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축장,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거.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제시설이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나머지 방방방방 들어갔으니까. 그러죠? 어디 있나요? 없네.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지. 그죠? 공공공지는 공간시설. 주차장은 교통시설. 자동차. 이게 하도 많아서 그래. 기반 시설 막 있고, 뭐 도시공 시설 막 있으니까 막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유발 개수도 막 나오고 하니까. 이거 한번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틀린 것은 32회 시험 나온 거니까 한번 볼까요? 시설 부지의 매수 의무자는 자인, 매수 사는 사람이야. 10년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방공사는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의 의도를 보이죠?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공사를 싹 바꿔서 1번 갖다 놓은 거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후다닥 풀으라고. 지방공사가 이제 뭔지 알잖아요. 서울시에서 만든 자회사가 지방공사야. 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 오케이? 속지 않으면 돼요. 답은 1번. 그러면 이제 33회 시험에는 유사한 걸 내더라도 얘는 다시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LH를 집어넣었다. 그래도 채권 발행하면 안 되지. 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봐놔야 된다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 내에 살아? 2년. 자, 200만 또 나오잖아요. 아, 주구장창 나와요, 저거. 도태기하고 걔들.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지문 나온 거.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이네요. 그죠? 채권을 발행해서 땅을 사는 것은 매수 의무자가 자치단체일 때만이에요. 소유자가 원하지 않을 때도 채권 발행할 수 있나요? 원할 때만 발행해요?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등으로 매수 득임 얼마 초과하면 3천만 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면 채권 발행해 버릴 수 있다는.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무슨 법 적용? 지방채잖아요.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채권의 상환 기간이나 이자 이율 같은 것들은 조례로. 매수 가격,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공시법 됐어요, 이제. 아우, 이제 마음이 좀 놓여진다. 이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게 32엔 두 개나 나왔네. 지방공사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네. 그죠? 이거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인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보면 1번 지문은 1700번 얘기한 것 같아요. 기반시설 중 도시구가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 봐봐봐. 2번 봐봐봐. 2번 한번 봐봐봐. 여러분 스스로 작년에 나온 수험생들 수준 2번 말이 돼 안 돼요? 시설 사업이 같은 도 관할에 있다고. 그런데 둘 이상 시군에 걸쳤는데 이때 시행될 때 장관이 시행자 정해줘요? 우리가 공법을 짬밥 있잖아 이제. 경기도 안에서 시흥시, 부천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그걸 경기도지사가 네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 뜬금없이 나왔으면 안 되지. 이거는 어느 정도 신문만 보는 사람도 공법 몰라도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레벨이라고. 자, 그 다음에 3번 외워야 돼요. 시설 사업을 할 때, 자,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거 아니야, 지금. 요거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사업에다가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합치면 도시군 계획 사업. 그러면 저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자, 정리 한번 해봐야 돼요. 행정청인 시행자란 말이 있잖아요. 자, 비행정청이란 말도 있지요. 자, 이럴 때 행정청일 때 새로 설치한 건 어떡하냐, 옛날 시설은 어떡하냐, 비행정청이 나오잖아, 이게. 그러면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원칙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야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자, 여기서 살짝 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 도로 같은 게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있을 수 있죠. 협의해야지. 누가 시행할지를. 잘 안 되겠지. 그러면 이게 같은 도 안에 있다. 누가? 도지사가 시행자 정해줘야지.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그래 협의가 안 된다. 그때는 장관님이 정해줘야지. 그 질문 나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설치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광역시설은 도지사가 설치할 수도 있어. 행정청이란 말 속에는 장관부터 군수까지 다 포함했죠. 따라서 행정청이 시행자가 위법부당하게 잘못했다면 행정심판 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누구 찾아간다 말 못하지. 누구한테 가란 말을 할 수 없지. 행정청소년의 장관, 군수 다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 들어가 보면 누가 있을 때 누구한테 가라, 누가 이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들한테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이럴 때 민간 건설회사 등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이때 LH나 지방공사 등의 공기업 등은 이런 동의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거 이 지문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지문. 10년치 쫙 보면. LH는 그 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업 시행자 지정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얘가 시설사업 잘못했다면 행정심판 제기를 누구 찾아갈까?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했겠지. LH니까 국토교통부 찾아가서 제가 잘못한 건 위법부당하다. 고쳐달라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법 적용을 못하잖아. 그죠? 그 대신 시행자를 얘를 지정한 자 찾아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똑같아요. 두 군데밖에 없어. 행정심판 제기는. 도시개발 사업하고 얘하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한지 방식, 수용 방식 있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행정청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합도 할 수 있지. 조합이 환지처분 잘못했다. 민사소송하는 거 아니요. 행정심판 제기하지. 누구 찾아가서? 지정권자 찾아가서. 똑같아요. 오케이? 똑같다니까요. 행정심판이라는 지문은 요 국토법 여기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두 군데밖에 안 나와.
똑같다고. 둘 다 행정청이면 행정심판법. 행정청이 아니다. 조합이라 해도 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한다. 말뚝 박았어요, 지금? 그 다음에 실시계획에는 뭐 착수, 예정, 준공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 답은 이게 틀린 거 이거 너무 쉬운 거잖아요. 이런 집은 아시겠죠, 이제? 32회 시험 나오고. 아유, 뭐 우리가 뭐. 자, 개발행위 허가가 내가 이 개발행위 허가가 이쪽에서 성장관리계획,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29회죠, 지금. 수정된 건데, 성장관리계획국이죠. 얘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죠? 자, 전용주거죠. 틀렸죠? 지정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 다음, 기출문제 분석하고 왔으면, 자, 성장 32회,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수 없는 것. 전용 주거지요. 그죠? 자, 또. 성장관리계획 지정할 수는 할 수가 없다, 진짜. 이래도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개사법 제일 센 게 몇 년이에요? 중개사법 3년? 3년보다 더 센 것도 있나요? 성장관리계획 지정 대상 지역 못 외운 자는 3년 이하 또는 3천 만 원의 벌금. 자, 그러니까 32회 시험까지 나온 거잖아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얘가 그 파트였으니까 정답 씻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옳은 거 30회 시험. 자,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허가받지만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연면적 5% 범위에서 뭐 할 때는 축소할 때는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고. 그죠? 개발행위 허가 예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자, 옳은 것이니까 4개 틀린 거 한번 볼까요?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 설치하는 자는 따로 개발행위 허가 받나요? 재해복구인데? 옳은 거니까 하나 맞는 거고 4개 틀렸다는 거 4개 찾아야 되니까. 자, 여기 또 나와요. 국가나 지자체도 이행보증에 유치합니까? 이 정도 레벨은 우리가 보이지. 환경오염 방지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허가 신청한 자 의견 들어야지. 당연하죠. 이럴 때 붙이는 게 이행보증금이에요. 그죠? 이행보증금은 이런 환경오염 조치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 이내에 되도록 이행보증금 언제 돌려주고? 다 끝나서 준공, 사용검사, 사용승인, 준공검사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진짜 꿈자리도 사나울 것 같아요. 사용검사는 주택법, 사용승인은 건축법, 나머지는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준공검사 마치고 돌려줍니다. 근데 대집행으로 예를 들어 이 환경오염 방지 이런 설치를 안 했다. 그럼 그 돈으로 대집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돈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 비행정청 나왔죠? 동시에 나왔잖아, 30회에. 이건 무조건 답이 아니라 그랬죠? 답이 아니지. 답이 2개 될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맞든지 둘 다 바꿔놨을 거니까.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등장했다, 33회 시험에서. 그놈이 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행정청인,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옛날 시설은 용도가 폐지되고 새로 설치했잖아요. 그것은 관리청의 무상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비행정도 똑같아요. 용도 폐지된 옛날 시설 있죠, 이거. 요 놈은 무상으로 자기가 가져가면 돼요. 행정청이니까. 이용 관계없어요. 비행정청은 새로 설치한 놈은 무상으로 들어가지만 옛날 시설 있죠? 설치한 비용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그 취지만 이해해 놓으면 돼요. 요건 뭐 거꾸로 해놨으니까. 자, 이게 31회 시험 나온 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못 외워요. 박스 이만해.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준은 무슨 뭐 필요해요? 돈만 갖다 주면 다 해주는데. 그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봉투에 두께. 근데 이제 시험용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걸수록 한 걸음 떨어져서 봐야 돼요. 평소에 공부한 게 아니야.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왔잖아요. 신청 왔으면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양천구청 건축가에 가서 8층짜리 건물 짓는다고 허가 신청을 하면 그 건물이 용도 지역에 맞는지, 건폐율 맞는지, 용적률 맞는지, 고도에는 안 걸리는지, 뭐 고도지구 뭐 항공법 제한 안 받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인허가를 할 거 아니에요. 너 8층짜리 건물 지을 돈 있어 없어? 물어봐 안 물어봐? 돈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요? 돈 없어 보이구만.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기출문제 없어. 뭐가 답이어야 돼요? 자금 조달 계획이 적절하냐? 자금은 뭔 관계 있냐고. 그죠?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고려 대상이 아니잖아요. 허가 기준에. 그렇게 풀어야 돼. 상식적으로다가. 저런까지 다 외워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죠. 머리 다 뽑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좋은 얘기들이거든. 그러면 자, 이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성장관리계획처럼 계속 나오는 게 있고 이런 것들 틀리라고. 그야말로 멘탈 흔들라고 주는 문제거든요. 안 배운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런 거일수록 답이 되게 쉬워요. 그 실제 시험 다음 주에 갔을 때도 그런 게 나올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봐봐요.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참 많아. 에이, 이건 뭐. 자, 이게 이제 공공시설의 귀속 32회 시험 나온 거예요. 이때 막 통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33회 시험에는 다른 거하고 섞어서 하나 나오지 통으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워낙 요새 계속 나오니까 나오긴 나올 거예요. 자,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옛날 거죠. 공공시설은 허가받은 자가 무상으로 다 가져갑니까? 새로 설치한 시설을 설치한 비용 범위의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써먹는 게 다 풀리잖아요. 자, 이것도 뭐 쉬운 거고. 이걸 예성을 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32회 시험 나온 거죠. 33회 또 나와요. 성장관리계획제도는. 그러면 자, 뭐가 나올까?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을 묻든지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것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내용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내용이 아닌 것 주로 정답일 확률이 건축선. 그죠? 건축물의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것도 정해야 되고 건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지구단위계획 짤 때 4분은 반드시 포함할 거잖아요.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지구단위계획 짤 때 담을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이면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잖아요. 그럼 성장관리계획 짤 때 건폐율은 50%까지, 용적률은 125%까지 완화해서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5년마다. 그 정도 딱 정리해 놓는 거. 이 정도 레벨이면 좋은데, 그죠? 아유, 공부는 하기 싫고, 점수는 나오고 싶고, 자격증은 따고 싶고, 환장합니다, 진짜. 그래, 여러분 좀 너무 쉽게 딱 따부르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쉽게 따도. 자, 이게 28회. 자, 이건 뭐 매년 나오잖아요. 자, 지금 5년치 나온 것이 우리 수준에 풀리는 거 한번 볼게요. 그, 틀린 것, 물납도 되고, 특별하게. 자, 이건 좀 그렇다. 의료시설하고 교육연구시설은 기반시설 유발교수까지 못 외웠죠. 의료시설 있죠. 의료시설은 죽은 사람 구하려고 만든 거잖아. 0.9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은 강의하려면 칠판이 필요하잖아. 0.7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왜요? 칠판. 내가 뭐라고 했어? 칠판? 칠판 필요하잖아. 교육연구실은 칠판 필요하죠. 0.7입니다. 의료시설은 사람 구해야 되니까 0.9입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쓰면 안 외워져. 다시 이거 내가 우리가 외워놓은 거 있잖아요. 교환들만 외우면 됩니다. 이건 예전에 나온 거라. 자, 저 의료시설은 0.999, 교육연구 0.7. 그러지. 이렇게 외워놓으면 됩니다. 다르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5번 질문 잘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 돈을 내라고 그랬죠. 건축허가받고 2달 내에 부과하잖아요. 500만 원 부과했다. 언제 내면 됩니까? 아직도 불편하네. 건물 지었잖아. 들어가서 살으려면 뭘 받아야 돼? 사용 승인. 자, 한번 외워보세요. 언제까지 낸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낸다. 내려니까 현금 말고 땅밖에 없으면 물납도 허용이 된다. 그죠? 자, 그러면 또 이 지문 잘 봐놔서야 돼요. 개발밀도관리구역 29에 섞은 거죠, 지금.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강화도 하고 원화도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죠. 딸랑 심의.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나오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되겠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개발행위로 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 뭘로 지정해야 돼? 개발밀도관리구역. 다 틀렸네? 2번은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심의는 맞는데 도지사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 딸랑 심의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질문 중요하지. 이 질문. 시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설치계획 짜야지. 몇 년 내? 1년 내. 안 짜면 1년 된 날에 다음날 없어져요. 또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고 만약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됐다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는.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 질문 잘 봐야 되는 게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부과합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어떤 건데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속제 다 들어가잖아요. 200 초과하는 신축, 증축할 때만 돈 내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가 아니고 얼마 초과? 200제곱미터. 옛날 한 7, 8년 전 기출문제가 200 가로치고 채우는 문제도 나왔거든요. 200제곱미터입니다. 200만이 아니고 그건 공동구. 자, 30회 시험.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됐죠. 그럼 광역시장이 지정할 때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도 듣지만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주민들 의견 듣고 심의. 개발밀도관리구역 딸랑 심의. 또 나왔잖아요. 이게 봐봐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고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반영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틀린 거니까 광역시 지방도시의 심의 대상 맞죠? 자, 이게 문제를 낸 게 이 얍삽이들이 분명히 1차 80문제 보고 2차 80문제 중개사법하고 볼 텐데 중개사법이 좀 잘 안 풀려. 그럼 멘붕이 오거든요, 사실은요. 그걸 공법 들어가. 공법이 이제 이 기반시설 이쪽이 보자 몇 번째냐면 52번쯤 될 거예요. 51번쯤. 진다 빠졌잖아요. 광역시장은 국토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구역 여기까지 맞죠? 없다. 없다. 지정할 수 없다. 심리전이잖아요. 그죠? 야들을 지정하는데 없다라고. 행위제한이 완화되고 법령의 개정으로 용도지역 바뀌어서 그죠? 규제가 풀려서 땅값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구 20% 이상 막 늘어나고 막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막 늘어날 때 땅값 뛰는 곳에 지정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그때 싹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연표를 가지고 끝까지 차근차근 읽으면서 집요하게 풀어야 돼요. 성정이 집요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성건성을 하지 말고. 법은 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풀 때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으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1년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안 짜면 1년 된 날에 다음날. 중요한 질문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31회 시험에서 유발계에서 가장 30회 두 개 나왔네요. 가정은. 자, 정답은 위락이 제일 높죠. 랭킹 2위가 관광휴게, 그 다음에 이전건설. 4등 4마리, 문종이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 마무리 일정건설, 판매. 아까 여기 0.9, 0.7도. 자, 이 문제가 기발한 문제였는데 양면적인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진짜 골병 드는 문제, 너무 쉬운 문제. 세상에 공급에서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지. 의견 청취가 없는 거 찾아보라고 나온 거예요. 반장하는 거죠,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평소에 딸랑심이라고 외워놓은 사람들은 아이씨 답이 이거네. 그죠? 주민의 의견 청취 없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절차가 딸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밖에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주민의 의견 듣고 광역도시계획도 공청회 열어서 주민들 의견 들었잖아요. 성장관리계획도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거든. 다 들어야 돼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꼭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 하고 틀린 사람이 있고 달랑 심의. 자, 기반시설 설치 32회 시험 옳은 거죠? 개발밀도관리구역 또 나왔잖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달랑 심의. 2년이 아니고 1년. 자, 시장운수는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건축허가 받은 2개월 내에 설치비 부과하는 거죠. 건축허가 받고 2달 내에 부과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기반시설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냅니까? 사용승인 신청. 자, 이 질문 아까 28에 나온 거잖아요. 눈여겨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 내가 외우라고 사용승인 신청치가 내라고. 계속 반복되죠? 5년치만 정리하면 안 떨어지고 온다니까. 그 연판 여기다만 연탄재 막 연탄가루 이제 시커멓게 쭉 이렇게. 그 새벽에 이걸 바르고 가요. 예. 시험 봤는데 너무 막 안 떼뜬 안 되면 자기가 흘린 줄 모르고 눈물 흘리고 학원까지 와요. 여기 있고 이렇게.
아이라인인지 뭔지 그거 꺼가지고 그러니까 끊지 말고 하세요. 그날 뭔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울더라도 격조 있게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눈물만 흘려야 되는데 시커먼 연탄 그러고 그래서 부천서는 가까워서 몇 번 내가 그냥 봤는데 막 울고 나갈 때는 쓱 딱 웃으면서 가잖아요. 죽을 듯이 풀었잖아요.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옵니다. 죽을 듯이 풀면. 그래서 실수하는 게 1차 시험 풀었는데 내가 진짜 과락 나올 것 같아. 집에 가지 마세요. 끝까지 푸는 거예요. 의외로 점수가 나와서 합격해요. 너무 힘들게 풀었다. 점수가 나옵니다.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멘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개발 밀도 관리하고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된다? 50%. 꽤 같은 문제들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볼까요? 또 분석을. 자, 아까 29회 시험 나온 게 면적이죠? 자, 볼까요? 그리고 요거는 좀 금방 한 것 같은데. 30회 개발구역 지정. 31회 해제. 자, 32회 나온 것도 개방박도 지정권자. 그죠? 32회. 그래서 33회 시험은 얘는 아니겠지. LH 빼고 얘들 지정권자. 맞죠? 개발구역 지정권자. 우리가 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은 이게 맛이 또 달라. 개발법은 딴 거하고 달리 이거 써놓고 하는 게 제 맛이요. 그죠? 개발구역. 여기서부터 출발하니까 여기다 두 번 꼭꼭 눌리면 아까 강의한 게 촥 떴으면 좋겠구만. 그죠? 진짜 저는 창의적인데 이 나라하고는 안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장날 가서 시골에서요. 후레쉬 있잖아, 후레쉬. 이따만한 배터리 들어가는 거 있었어요. 옛날 이따만한 거. 아유, 쫙. 기억장 말고. 신기한 거 이렇게. 그 안에 뭐 들어갔는가 다 분해했죠. 조립 못해서 뒤지게 맞은 기억이 나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라디오 가지고 라디오 다 분해해요. 뭐든지 분해를 했어요. 심지어 다리 4개 달린 테레비가 왔어, 우리 집에. 다리 4개 달린 테레비 알아요? 다리 달린 테레비 쫙 닿는 거. 난리 났죠? 우리 할머니 와서. 그거를 뒤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이거 건드리면 죽는다. 내가 심지어 이게 전기 담아 있잖아요. 탁 보내고 탁 뜯어가지고 심지어 젓가락으로 질러 넣어가지고 감전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쪽으로 냅둬야 되는 거예요. 내 혼내고 두드려 패고 이러니까 아예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은 내 동생한테 야 넣어봐라 느낌 어떤가 했다가 더 맞았어요. 그래서 장난꾸러 해줬어요. 진짜로. 내가 뒤지게 맞았어요. 이 새끼 혼자 죽지 동생 죽이라 그랬다고. 거기 전기가 신기하잖아요. 키면 뽀짝뽀짝하면 불이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뭐가 있길래 뭐 꽂혀야 그것도 젓가락. 그러니까 내 동생도 그건 아니지 먹어요. 그래서 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에요. 잡수가 될 수 있었는데 자, 시도시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 자, 이걸 잡고 가야 돼요. 자, 얘는 이제 쉽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가볼까요, 이제? 자, 29회 시험 나온 거.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29, 30, 31, 32, 33. 돌면서 도니까. 그 다음에 공업지역 3만. 자연녹지 10,000. 자, 생산녹지 10,000. 콜. 자, 우리가 실력껏 개발구역 지정 한번 볼까요? 자, 30회 시험에는 지정권자하고 막 섞은 거예요. 대도시 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한테 요청합니까? 자, 나오지. 직접 지정하고. 그 다음 둘 이상 도의 행정 둘 이상 도에 걸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이상 도에 걸쳤다니까 구역 지정을 하는데 그 면적이 넓은 도지사가 지정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까 오전에도 동력 문제 틀렸잖아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쳤다 이 말이지. 서로 만나서 뭐부터 하고? 협의하여 지정권자 정해줘야지.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단 말이야.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해야 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다. 맞죠? 그러지. 맞죠? 그 다음에 10,000 이상일 때 분할할 수 있고. 자, 5번 질문. 자연녹지 지역에 개발구역에서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개발구역 지정할 때 미리 개발계획 짜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개발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잖아요. 이 개발계획은 누가 짜는 거예요?
뭐 지정권자라고 1년 내내 했는데 망설이면 어떡해? 그리고 구역 지정을 하면 구역 지정을 하고 시행자를 정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 자들이 뭘 만들고 실시계 인가받고 그렇죠? 그런데 먼저 구역 지정을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 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하려고 지정하는 거하고 전체 면적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 합쳐서 100분의 30 이하인 거. 이렇게 써먹잖아요.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발구역의 해제. 자, 그러면 얘가 31회 시험에서 써먹고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냈어, 나름대로. 자, 보세요. 얼마나 더 어리버리하게 되는지. 자, 330만 이상이면 몇 년? 5년. 줬죠, 지금. 330만 이상이면 비응한 채우려는 겨.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그죠? 이런 어리버리한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유리한데 여러분 또 그걸 못 보고 풀어요. 이러고. 자, 구역 개발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했죠. 몇 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해제된다. 3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내 안 하면 3년이요, 2년이요? 2년. 와, 헷갈리네. 2년? 또 3년으로 해보세요, 또. 여러분, 의향에 따라 3년? 2년. 2년? 3년이에요. 자, 왜 5년도 하면 하죠, 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개발구역이 지정됐잖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얘기요. 그럼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구역 지정을 하고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실시계획 작성서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날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구단위 계획을 며칠 시켜서 외워놓으면 편한데 그러면 개발계획, 실시계획 중에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 3년 내 실시계획 짜야 된다.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 포함해야지. 왜 지구단위 계획 짜려면 국도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도시개발법이니까. 그래서 실시계획 여기 지구단위 계획 포함하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는 문제가 뭐가 나오냐? 예전에 거하고 새로 결정한 거 충돌하면 어디가 우선하고 새로운 거. 예전 게 우선한다 이렇게 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됐다라는 걸 생각하고 봐야 쉽게 풀린다니까. 똑같이 지구단위 계획 짜는 거하고. 근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걸 몇 년 내 짜라고 2년 내 안 짜면 안 된다. 다음날 실효된다는 거예요. 330만 이상은 몇 년? 5년. 또 2년 내 짰더라면 또 몇 년? 실시계획의 인가는 무조건 3년이에요. 실시계획 짤 때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이 된. 얘가 나올 주기가 됐잖아요. 3, 4년 뒤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지문을 뽑아서라도 낸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구역 지정한 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란 얘기지. 그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짠다는 게 이걸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칠판이 펼쳐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얘를 혼자 문제 풀 때 머릿속에 연상이 안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연상되면 되게 쉬운데.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짜는 거 이걸 물어본 거구나. 그러면 자 구역 지정하고 몇 년?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2년 된 날에 다음 날 실효된다. 330만 이상이면 5년. 그럼 개발계획 수립했다 또 2년 내 그죠?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된 날에 다음 날. 330만 이상이면 5년. 이 안에 힌트가 답이 들어가 있고. 그러죠? 어리버리하게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해줬죠, 이제. 여기하고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시행자 변경. 시행자 변경 이 집이요, 이 집. 다른 집이 아니고. 시행자를 지정권자 정해줬지. 그런데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소유자 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려. 변경 사유는 3년이 없지. 변경 사유는 3년이 없어. 삽질이 2년이고 그 다음에 1년이지. 이래가지고 내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잡는. 잠깐만 커피 한 잔 또 묻고. 시행자 변경 사유는 1년하고 2년밖에 없다고. 해제되는 게 3년. 자, 소유자 조합을 정해줬는데 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려. 1년.
실식에 인가받고 사업의 착수, 이게 삽질하냐? 이게 2년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외워놔야 돼. 이거하고 해제하고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32. 자, 그러면 야가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올해 시험에는 면적이나 뭐 이런 거 나올 확률이 높은 개발계획 쪽에서. 자, 32에, 에이, 허가받아야 하는 애는 그 시기 합병. 그죠? 분할은 허가받지만 합병은 아니잖아. 공법 통틀어서 합병은 허가 대상 아니야. 그죠? 분할. 자, 조합 27회. 봐요, 29회. 봐요, 31회. 그 다음은 33회잖아. 맞죠? 찾지 마세요. 여기 27회는 여러분 프린트는 없어. 없는데 자꾸 찾고 있어요. 프린트 봐봐. 27회 거 있나? 없잖아요. 조합. 29회부터 있잖아요. 그거 프린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보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자, 이 세 개만 풀면 도시개발조합 323에 나온단 말이에요. 연차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다 풀려. 자, 조합 설립한다. 추진위원회 만들어야 되죠. 또 얘라고 해가지고 염장을 지르고. 내가 이래서 사이비 종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다단계 판매 회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막 금반지 빼놓고 막 까르띠에 시계 벗어놓고 막 실내 등기 권리증 가지고 오고 막 해가지고 집 다 날리고. 어찌 그럴까? 여기는 추진위원회 나오는 거 아니야. 재개발, 재건축이요. 자, 도시개발 조합 만든다. 몇 명 이상 뭉쳐라. 다 5명. 도시개발 조합은 몇 글자야? 7놈 아니야.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 5놈이잖아. 2놈 총 맞아 죽고 일주일 만에. 이런 것도 헷갈리네. 7명 이상의 정관 만들어서 지주들 동의 얻어야 되죠. 면적이 얼마? 와 총수에. 이제 이런 거 바꿔 넣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제 법을 만들 때 숫자 높은 것부터 만든다고 얘기했잖아. 3분의 2, 4분의 3 어디가 먼저? 4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3분의 2, 2분의 1 어디가 먼저? 3분의 2. 자, 시도지사 장관 어디가 먼저? 장관. 또는, 그죠? 자, 그러니까 또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누구한테 설립인가? 조합, 도시개발 조합 설립해야지. 누구한테 설립인가? 하여튼 환장해. 허리 좀 피세요. 시장이 왜 나와, 시장이? 개발법은 다 지정권자라니까. 한지계획만 시군구. 정비법은 다 시장군수 등. 도대체가 밥 먹고 오면 달라졌으니 이거 어떡하냐. 며칠 내 등기하고 30일 내. 여러분 전심을 너무 좋은 거 먹는 거 아니에요? 고기 구워 먹는다든가 뭐 초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거 아니에요 혹시? 대충 찌개 먹고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 먹으니까 지금 잠이 오고 이런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아. 자, 그러면 보세요. 진짜 세 문제만 풀어도 계속 반복되는가 볼게요. 틀린 거라고 됐죠.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맞죠? 이 집은 중요한 거야. 자, 시행자 정할 때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만 한다? 환지 방식. 자, 7명 이상의 정관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하려면 설립인가 받는다. 맞죠?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찾아야 돼. 뭐야, 이게 다 표시됐네. 개발구역 면적 이런 건 안 해도 되겠네. 정관 내용 어떻게 외웁니까?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포함하고. 자, 다시 한번. 국공유지 제외한다, 포함한다 나온다는 게 아까 국토법 위반 제한 있지요? 국공유지 제외. 여기는 포함. 두 개 딱 잡아놓으세요. 딱 놓으세요. 이사는 조합장을 겸할 수 없는 거 맞죠? 임은 한 놈이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볼까요? 29에 7명 이상이 국토교통부 장관 틀렸죠? 같은 지문이잖아요. 아까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옳은 거니까.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인가 신고. 야, 봐봐봐요. 그죠? 에이, 이런 건 안 읽어도 숫자가 높은 놈이 뒤에가 있잖아요. 그죠? 다 보인다고. 자, 여기 또, 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임원의 결격 사유가 있지. 그죠?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어. 그 다음에 백인인 조합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운회를 둘 수 있다. 50인 이상이면 둘 수 있잖아요. 백인 이상이란 말이 아니잖아. 백인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헷갈리라고. 조합원의 결격 사유라고 쓱 만들어놨잖아요. 자, 그러면 이 31일 시험 볼까요? 옳은 것은 똑같은 걸 써먹었어. 보세요. 미성년자 조합원대로서 또 써먹었죠. 살짝 내용만 바꿔놓고. 그 다음에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가지기 때문에 공유토지면 공유자별로 의결권 줍니까? 그러면 표현해보세요. 어떤 사람한테만 줘야 돼요? 네? 뭔가 좀 있어 보이겠죠.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을 해보세요. 대표 공유자 1인. 알긴 알잖아요. 말만 못하지. 조합원 전부로 한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시행되죠. 맞죠? 아까 나온 질문 29회. 답이 된 게 또 답이잖아. 그 다음에 그 시기 또 일이 나왔어. 또 이제 안 읽은 것도 보이죠? 아유, 이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인데 받쳐가 났네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했다면 그 이후에 인가 신청 전에 동의 철회했더라도 그 자를 조합원 중에 걔들 남겨놔야 돼요? 제외한다라고 했잖아. 자, 이 정도 어떻게? 이 정도 문제. 오케이. 물어보고 내야 돼요. 자, 이게 31회 시험 나온 거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에 있죠? 총회의 권한을 대시하지만 정계환 할 때 대가리 따서 외운다는 거 알거든. 환지계획 수립 변경이잖아요. 계획이에요. 예정지가 아니고.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의 선임, 합병 해산 그런 것들은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정지 저거는 관계없다. 정관 변경, 개발계획, 조합장 저기 임원의 선임이잖아요. 합병 해산 이거 빼고 나머지 다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이 얘기지. 할 수 없는 게 아닌 거 찾으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수용 사용 방식 나오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또 시간이 겁나 빨리 가버리네. 자, 개발 사업은 몇 가지 방식이 있다고요?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쫙 훑어가면 나중에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환지 방식 섞어서 하는 게 자, 이때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돈이 덜 드는 방식으로의 변경만 허용된다라고 외워놓으시면 돼요. 수용 사용 방식이 제일 많이 들죠. 혼용이 두 번째, 환지가 제일 적게. 자, 여기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얘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조합은 아까 무슨 방식? 그러니까 얘가 수용할 일은 없지. 그러면 시행자가 매입이 안 되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은 얼마 뭐 소유하고 동의 얼마 없고 이런 게 필요하다 안 하다? 그렇지 안 하다 그렇게 알아놓으면 돼. 그 다음에 수용에 관하여 개발법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무슨 법으로 해결하라? 아니 무조건 얘예요. 어디선 수용 나오면. 자, 이때 주의할 점은 개발구역 지정하고 매입 들어가죠. 매입 들어가는데 일부가 안 판 놈이 있겠지. 그러면 그 안 파는 땅은 수용해야 될 거 아니야. 수용 대상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 고시할 때. 실식이 인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용하려면 전제 조건으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하는데 땅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의 일부를 안 받을 테니까 공사 끝나고 조성된 땅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지요. 이때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무슨 채권?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토지상환 사채라고 한 거예요 지금? 토지 하도 많아서 토지상환 채권. 누가 발행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자연스럽게. 아니 매입을 한다니까? 매입한 자가 발행하는 걸 원하니까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기명으로 해야지 땅 주인한테. 새로 조성할 땅 건물에 2분의 1 넘지 않도록. 그렇죠? 이때 발행할 때 시행자 중에 민간 시행자 있잖아요. 지방공사 LH는 보증을 안 받지. 민간 시행자 보증 받으라. 이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라는 거 나오잖아요. 원형지는 전체 면적 3분의 1 넘지 마라. 원형지를 공급할 때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 줄 때는 수익이야. 공장 짓고 대학 캠퍼스 지어라. 너무 싸니까 경쟁 일차.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야. 그럼. 원형지는 국가 지자체는 관계없습니다만은
민간업자들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야 팔 수 있어. 공사 완료되면 5년 지나야 팔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원형지 마을건재 수영방 조성했잖아요. 조성토지 공급은 경쟁입찰이에요. 삼택지 1공장은 추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머릿속에 쭉 오른 것은 지방공사가 시행자. 자, 지방공사 나왔죠?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토지를 수용할 수 없다. 아예 관계없어요. 국가 공적 주체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지급보증 없이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맞죠? 국가,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야들은 보증 안 받아도 되죠. 보증 안 받아도 되지. 자,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자,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이 안에 힌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고 돼 있죠. 조성토지 공급받을 때, 자, 지정권자 승인 없이 틀렸죠. 이 안에 들어갔잖아.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 받고 해야지. 땅값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럼 문장을 천천히 보는 거예요. 원형지 면적은 3분의 1 초과할 수 있나요? 안 되지. 3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공급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성토지는 경쟁 입찰이야. 경쟁 입찰의 원칙. 이 정도 문제. 또 32회 옳은 것. 지방자치단체는 구역 지정 이후에 그 시행 방식 혼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옳은 겁니다. 자, 정부 출연기관이 사업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대상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하고 총수입이 이런 거 필요 없죠? 국가기관 이런 애들은 필요 없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나? 시행자는 다 발행하잖아요. 조합은 어차피 환제 방식이나 필요 없고.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공사 완료 공급부터 5년 지난 시점이라면 팔 수 있다. 뭐가 틀려요? 5년 지났잖아요. 공사 완료하고 5년 지났잖아. 할 수 있잖아요. 공급 계약일로부터는 10년 지나야 되고 공급 계약을 하고 공사가 완료됐다면 5년 지나면 팔 수 있잖아요. 그죠? 5년 지나면 못 파니까 국가나 자치단체는 5년째 공급받았죠. 몇 년간 못 판다는 제한을 안 받아. 국가 자치단체 외에는 공급받으면 10년 또는 5년 지나기 전에 못 판다. 뒤집어서 5년 또는 10년 지나면 팔 수 있다. 맞잖아요. 이해가죠?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원형지를 공급 계약을 했죠. 학교, 대학 캠퍼스 짓겠다고. 그리고 계약만 했어. 10년 지나야 돼. 그리고 계약을 하고 대학 캠퍼스 공사 끝났단 말이야. 한 2년 걸려서. 끝났죠? 그리고 5년 지나면 팔 수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전에 못 판다고. 국가 지자체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이면 원형지 개발자 선정을 추첨, 원형지 추첨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조성한 땅 있죠? 삼택지 1공장 할 때 추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원형지 추첨은 어디가 있어요? 로또도 아니고. 자, 환지처분. 자, 한 잔이 아니고, 찬물 한 잔.